안녕하세요. 혹시 허리 아파서 병원 가셨을 때, 엑스레이 찍고 나서 CT나 MRI까지 권유받으신 경험 다들 좀 있으시죠? 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게 대체 뭐가 다른 건지 꼭 다 찍어야 하나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싹 훑어봤거든요. 네, 봤습니다. 이 자료들 바탕으로 척추 영상 검사들, 그리고 그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 엑스레이로는 뭘 볼 수 있고 뭘 못 보는지, 또 CT랑 MRI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초음파는 언제 쓰이는지 좀 확실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 좋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추간판 탈출증, 그 진짜 원인이 뭔지, 통증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실 대부분 수술 없이도 회복 가능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제일 기본 검사, 엑스레이요. 이건 뼈 상태 보는 데는 좋은데 디스크나 신경은 잘 안 보인다면서요. 네, 그렇죠.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뼈의 정렬 상태나 뼈 모양, 간격 변화 같은 걸 봐요. 이걸로 간접적으로 디스크 문제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네, 직접 디스크나 신경 같은 연부 조직을 보긴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CT나 MRI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CT나 MRI가 필요한 거죠. CT는 X선을 이용해서 몸의 단면을 찍는 건데요. 훨씬 빠르고 뼈의 미세 골절이나 급성 출혈 같은 걸 확인하는 데는 좋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X선이니까 방사선 노출이 좀 있고요. 근육이나 인대 같은 조직들을 구분하는 능력은 MRI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아하. 그럼 MRI가 디스크 진단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건 역시 그 연부 조직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겠네요. 방사선 걱정도 없고요. 네, 정확합니다. MRI는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없고요. 디스크가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신경은 얼마나 눌리는지, 주변 근육이나 인대 상태까지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와. 그래서 척추질환 진단에는 현재로서는 가장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다만 단점도 있어요. 검사 시간이 좀 길어요. 보통 30분, 길면 1시간도 넘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좁은 통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폐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고, 또 검사 중에 쿵쿵거리는 소음이 꽤 크죠. 경우에 따라서는 조영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 조영제까지. 네. 그리고 초음파 얘기도 잠깐 하면요. 이건 방사선 없이 실시간으로 근육이나 힘줄 움직임을 볼 수 있어서 주로 어깨나 팔꿈치처럼 피부랑 가까운 부위 진단에 좀 유용하게 쓰입니다. 척추 쪽에는 제한적이고요. 그렇군요. 검사마다 다 쓰임새가 다르네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으로 넘어가 보죠.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 척추뼈 사이에 있는 쿠션 같은 디스크가 제자리에서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나 아니면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했거나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무리가 가서 디스크 내부 압력이 확 높아지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증상은 어떤가요? 그냥 허리만 아픈 건 아닌 것 같던데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에서 시작해서 엉덩이를 거쳐 다리까지 쭉 뻗치는 듯한 통증. 이걸 이제 방사통이라고 하는데요. 아, 방사통. 네, 전기가 오듯이 찌릿하거나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고요. 심해지면 특정 부위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아니면 발목이나 발가락에 힘이 빠지는 근력 저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듣기만 해도 힘든데요. 근데 자료 보다 보니까 진짜 좀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허리 아프면 디스크가 신경 눌러서 아픈가 보다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디스크가 탈출할 때 생기는 염증 때문에 아픈 경우가 더 많다고요? 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어요. 맞습니다. 정말요? 네. 실제로 튀어나온 디스크 자체가 신경을 누르는 압박 효과도 물론 있지만 그 주변으로 염증 물질들이 막 분비되거든요. 그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이 훨씬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자연적으로 좋아진다는 거군요. 막 1, 2달이면 괜찮아진다고. 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주 심각한 마비 증상, 예를 들어 다리에 완전히 힘이 빠진다거나 대소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위험 신호, 레드 플래그 사인만 없다면요. 대부분의 추간판 탈출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집니다. 보통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리고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한두 달 내에 통증이 크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와. 그럼 그 튀어나왔던 디스크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증 가라앉는 거랑 별개로요? 아,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 탈출됐던 디스크 조각 있잖아요. 네네. 그게 보통 시간이 좀 지나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한 1, 2년 정도 지나면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그걸 이물질로 인식해서 조금씩 흡수를 해요. 네. 몸이 알아서 흡수한다고요? 네, 그래서 크기가 작아지거나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면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심각한 신경마비 증상이 있거나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을 바로 고려하기보다는 좀 기다려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근데 MRI가 이렇게 진단에 유용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보통 얼마나 하나요? 보험 적용도 잘 안 된다고 들었고요. 네, 맞아요. MRI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라서 비용 부담이 좀 있죠. 병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꽤 큰데요. 의원급에서는 한 3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상급 종합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는 뭐 8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 와, 차이가 크네요. 네, 보험 적용은 아주 제한적인데요. 예를 들어 척추 종양이나 심각한 척수 손상 같은 중증 질환을 진단할 때 아니면 수술 후에 경과를 볼 때 정도만 급여 적용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 검사는 거의 다 비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 자료 보니까 MRI 해상도 얘기도 있던데 1.5T, 3.0T 이런 거요? 아, 네. 테슬라라고 하는 자기장 세기 단위인데요. 보통 척추 질환 진단에는 1.5T 정도면 충분합니다. 3.0T는 물론 더 선망하긴 한데 주로 뇌신경계 질환처럼 아주 미세한 부분을 볼 때 더 유용하고요. 척추는 1.5T로도 충분히 진단 가능하니까 너무 높은 사양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아, 좋은 정보네요. 그리고 혹시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MRI 찍은 게 있다면 꼭 챙겨가는 게 좋겠군요. 괜히 또 찍을 필요 없게요. 아, 그럼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MRI CD는 꼭 복사해서 가져가세요. 불필요한 재촬영도 피하고 이전 상태랑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진료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예방과 관리 얘기도 좀 해볼까요? 역시 바른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럼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놓고 허리를 펴서 등받이에 살짝 기대는 자세가 좋고요. 물건 들 때는 허리만 숙이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몸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도 안 좋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아무리 바른 자세라도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허리에 부담이거든요.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요? 허리 근력 강화 운동 같은 거요? 허리 주변 근력을 키우는 건 장기적으로 디스크 예방과 관리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지금 당장 허리가 너무 아픈 급성기에는 운동보다는 안정이 우선입니다. 아, 아플 땐 쉬어야 하는군요. 네,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거든요.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 의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본인 상태에 맞는 운동을 그것도 아주 가볍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영상만 딱 보고 진단하기보다는 환자 이야기 잘 들어주고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해주고 또 MRI 결과 보면서 근육 상태나 필요한 운동까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분을 만나라고 하던데요. 아,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영상 검사 결과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 생활 습관, 직업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앞으로 치료 계획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의사 선생님과의 소통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MRI 사진에 디스크 좀 튀어나왔다고 바로 수술부터 권하는 건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맞아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엑스레이, CT, MRI가 각각 뭐가 다른지부터 시작해서 허리 디스크 통증의 진짜 원인이 염증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간이 약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까지요. 네. 기억하실 점은 이 영상 검사들은 진단에 아주 중요한 도구들이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 결과와 함께 여러분의 실제 증상,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의료진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정말 명심해야겠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척추 건강 관리에 좀 든든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알게 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단순히 통증이 생겼을 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걸 넘어서서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어떤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고요. 내 몸에 대해 더 잘 알게 될수록 더 건강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